오랜만입니다. 공구를 하나 새로 샀어요. 육각 렌치. 이게 우리 수공구 브랜드 중에서 보면 비싼 애들도 있고 나름 좀 이름이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수공구들 보면 좀 괜찮다 하는 브랜드들이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이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쓰던 공구가 주로 육각 렌치 같은 경우에 독일 브랜드 위하 제품을 계속 쓰고 이제 거의 주로 그 브랜드만 쓰고 했었는데, 이게 위하 브랜드 공구가 이제 써보면은 공구 자체가 좀 탄성도 적당히 있고 이 손에 전해지는 이 볼트 조인 감각이 전달력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좀 상당히 쓰기도 편하고 그러면서 내구성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막 너무 투박하지도 않아가지고 이 위하 제품을 많이 썼어요. 그 가격도 그냥 무난하고 그러면서 공구 품질도 굉장히 괜찮고 그래가지고. 보이나요? 위하. 이제 우리가 보면 456 제일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5mm가 메인으로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5mm 공구가 이게 아마 내가 쓴 공구 중에 제일 오래된 공구 아닌가 싶은데, 뭉개져요 이게 공구가 쓰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게 사실 이 정도면 많이 뭉개진 것도 아닌데, 이것도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것들도 좀 타이트하게 공차가 좀 적게 나온 볼트들에 이렇게 물리다 보면 초점이 이렇게 안 잡히냐. 보이죠? 이렇게 뭉개진 거 살짝. 이게 물리다 보면은 좀 제대로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는 막 헛도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체결될 때 근데 체결이 제대로 안 되면 조금 토크가 이게 이제 막 헛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쯤 되면은 사실 제대로 작업하려면 새 공구를 써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요 끝에를 그라인더로 요만큼 커팅을 해요. 그러면 남은 거 갖고 쓰면은 또 깨끗한 공구로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절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아주 반듯하게. 근데 생각보다 정확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커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커팅을 해서 공구를 다시 깨끗한 면으로 쓸 수 있게 하더라도 그냥 이제 좀 막 쓰는 공구 쪽으로 조금 한 단계 이제 서브로 미루고 이제 쓰죠. 근데 그렇게 쓰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훌륭한 컨디션의 공구고, 이제 진짜로 좀 고가 제품들 부품이나 이런 거 쓸 때는 체결이 더 완벽하고 정확하게 물릴 수 있게 된 이제 새 제품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공구를 이제 묶음으로 다 사긴 힘드니까, 이제 비싸니까 공구 좋아하긴 해도 막 공구 욕심 있어갖고 막 공구 사 모으는 걸 막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살 때 이번에 이제 좀 PB 스위스라는 툴이 육각 렌치 중에서 가장 그래도 명성이 있어서 써볼까 했는데, 꼭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주의는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독일 공구입니다. 베라 단품으로 이제 팔아요. 이거는 이제 베라, 이게 이제 공구들도 자전거처럼 이제 정식 유통 수입사들이 있고 한데, 물건 사면서 보니까 우리 트리곤 자전거 유통하는 코메트에서 이 베라도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것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육각 렌치 단품으로도 이렇게 낱개로도 판매를 하길래, 지금 굳이 세트로 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공구를 제일 많이 쓰는 5mm가 가장 컨디션들이 안 좋아서 이 5mm짜리 베라 공구를 이제 2개를 샀어요. 이제 깨끗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보면 얘가
절단면이 좀 특이해요. 그냥 딱 정육각으로 잘라놓은 게 아니라 약 이 톡스 느낌이 나게 공구날 사이사이 면들이 약간 오목하게 이렇게 파여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초반에 공구 탁 꼽아서 물릴 때 이 면적이 이제 아무래도 때 접지되는 면적이 좀 적게 물려 들어가고 날 위주로 이제 딱 물리다 보니까는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뭐랄까 공구 뺐다 넣었다 할 때 조금 그래도 좀 쉽게 잘 들어갔다 나왔다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뒤쪽에 볼렌치 쪽에 보면은 이 깔깔이 볼처럼 이렇게 볼이 하나 박혀 있어서 작업할 때 좀 더 이 버텨주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볼렌치로 작업을 할 때는 원래는 막 흐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PB 스위스 2를 사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리 거래처에서 이런 고급 브랜드 공구를 또 취급을 하고 있어서 베라 제품을 한번 일단 사봤고요. 근데 이제 이 묶음으로 산 애는 왜 샀냐면, 사실 얘도 제가 이제 PB 스위스 걸로 한 세트를 사려고 했었어요. 근데 굳이 뭐 요 해당 제품이 이제 거래처에 있는데 굳이 다른 데 걸 쓸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걸로 샀습니다. 베라로. PB 스위스를 안 사고. 근데 이제 요 PB 스위스 요 제품은 왜 샀냐면, 이 머리가 짧은 타입이에요. 얘는 아예 요 헤드가 짧게 돼 있어요. 이제 일반 공구는 요거보다 한 2배 정도 나오죠. 같은 5mm입니다 얘가. 초점 잡기 왜 이렇게 힘드냐. 예, 같은 5mm인데 이 헤드 길이가 이렇게 짧죠. 기존의 위화 공구도 이렇게. 이제 이게 왜 이걸 샀냐면, 제 우리 자전거들 작업하다 보면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로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반대편 뒤쪽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MTB 이렇게 기존의 마운트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이제 볼트가 이제 여기나 여기서 물려야 되는데 요 사이 작업 공간 안에서 이제 작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려 놓으면 이제 볼트 머리까지 올라가고 하면 공구 들어갈 작업 공간이 되게 협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헤드 공구가 있으면은 이렇게 체인 스테이하고 시트 스테이 사이에 좁은 공간에 공구 체결하기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거 연장 따로 없었을 때는 기존에 육각 렌치 쓰던 거를 이 정도 길이로 커팅을 해서 쓰긴 했어요. 근데 요 근래는 보니까 내가 몰랐던 건지는 몰라도 뭐 옛날부터 있었겠죠. 지금 이제 이렇게 짧은 공구가 이제 나와서 요럴 때 이제 쓰려고 샀고, 이 외의 사이즈나 할 때는 이 묶음 공구는 이제 킵 해놨다가 이제 기존에 이제 뭐 볼트 상태들이 안 좋다던가 조금 공구 체결되는 부분이 이제 뭐 그럴 때 좀 체결력을 높이고자 할 때 상태가 좋은 공구가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있으면은 그때 쓰려고, 이제 이거는 평상시에는 이제 사용을 안 하다가 이제 뭐 기존의 공구들이 수명이 돼서 바꿔야 될 때는 바꿔야겠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새 공구 마모 상태가 컨디션이 매우 양호한 공구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나머지 애들은 이제 킵해 놓기 위해서 샀습니다. 근데 이제 이 PB 스위스 2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가 짧은 애들이 좀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이제 PB 스위스가 아닌데 요 꺾어진 부분이 지금 90도잖아요. 보편적인 엘렌치들 다 이렇게 90도인데 PB 스위스 거는 각도가 살짝 더 둔각으로 되어 있어요. 90도까지 안 꺾여 있고 좀 덜 꺾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좁은데 이제 각도 안 나오는데 물렸을 때 완전히 90도로만 물려야 되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잡고 돌릴 수 있게끔 나와서 뭐 어차피 큰 토크나 힘쓰는 작업이 아니면은 협소한데 할 때는 그쪽이 더 이제 유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PB 스위스 거를 살려고 했는데 뭐 그냥 아무거나 있는 거 쓰면 되죠. 아쉬운 대로 쓰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베라2를 사면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와요. 박스를 까니까 또 이렇게 요 베라 스티커가 이렇게 또 분봉되어 있어가지고 요 파쿠틀 배너에다가 또 하나 붙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뭐 새 공구 하나 사가지고 그냥 뭐 공구 쓰는 거 썰 한번 그냥 올려보려고. 유튜브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 뭐 공구 얘기 한번 해봤고요. 이제 자전거 집에서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거 편집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또 우리 임팩 드라이버에 이제 좀 더 빠르게 작업하고자 할 때 이제 우리 육각렌치나 T핸들 대신해서 쓰는 게 이제 요 임팩트 드라이버 해서 이걸로 이제 육각렌치나 드라이버 톡스 작업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롱비트 제품들이 이제 이용해 갖고 얘네는 코켄, 일본 코켄 겁니다. 얘네가 구성이 괜찮아요. 가격도 코켄 치고는 뭐 해서 뭐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해볼 만한 가격, 그리고 조합이 좋아가지고 이제 코켄 거 비트 써서 이제 뭐 요런 거 뭐 빠르게 잠그고 풀고 할 때 이제 임팩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막 생각해서 대본 만들었다 찍는 게 아니니까 멍망진창 개판에다가. 그리고 이제 펜치나 임팩에다가 물려서 이제 속했을 때는 이제 요 토네 제품, 이건 이제 일본 건데 굉장히 오래 쓰고 있어요. 얘네 거는 내가 지금 자전거 조무사 생활 저거 한 내가 저 공구는 2005년부터 썼나? 6년부터 썼나? 엄청 오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용 빈도가 꽤 많은 애들인데 그렇게 많이 닳진 않았어요. 양호해요. 저 8mm짜리는 워낙에 이제 센 토크로 갖다 때려받고 안 풀리는 거 막 할 때가 많아가지고 조금 다른 건데, 그래도 그거 치고는 엄청 양호합니다. 역시 사용 빈도에 따라서 마모 상태가 보이죠. 5mm 제일 많이 달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6mm, 5mm, 아니 4mm, 예. 이렇게 이제 뭐 파쿠툴 것도 이 소켓을 쓰고 있는데 존나 안 좋습니다. 존나 뭉개져요. 코켄도 톡스는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봐서 스위스나 독일 애들 걸로 다음번에 살 때는 뭐 그렇게 생각 중이에요. 제일 튼튼한 비트 소켓을 알고 있다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이건 뭐 씨발 무슨 톡스렌치 볼트 디스크 로터 풀르는데, 이건 뭐 저 뭐야 저 어디 거냐, 저 파크툴 것도 그렇고 뭐 어떤 거는 막 공구가 박살이 나버려요 쓰다가. 그렇게 싸구려도 아닌데 공구 가게에서 산 건데 뭐 그렇습니다. 뭐 공구를 기왕이면 좋은 걸 쓰고 싶어 하지만 막 공구 덕후는 아니라서. 제 친구가 공구 덕후인데 나중에 걔네 가게 한번 좀 찍어봐야겠네. 이제 우리들 쓰고 하는 수공구가 이제 뭐 어떤 게 있냐 궁금하다 이런 거 남겨주면은 제가 이제 또 공구 관련해서도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 수공구 육각렌치라든지 뭐 별렌치 뭐 이런 거 보면 우리 뭐 파크 툴이라든지 뭐 아이스 툴이라든지 우리 자전거 공구 브랜드들에서 이렇게 다 나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자전거에만 규격화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헤드셋이라든지 비비라든지 스프라켓 뭐 이런 공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 소공구 쪽에서는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런 공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전거 공구 브랜드들이 출시하는 공구를 써야지만은 그 외에 일반 수공구 브랜드에서 나오는 보편적인 수공구나 이런 공구들은, 특수공구 아닌 것들은 일반 공구 브랜드 제품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공구들이 그 일반 소공구 제품들이 좀 더 사용감이나 내구성이나 이런 게 좀 낮고, 파쿠툴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써보면 뭐 전문 수공구 브랜드 제품은 아니기는 해도
얘네들이 미국 공구 브랜드잖아요. 근데 육각렌치도 미국 브랜드들을 육각렌치를 써보면 그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잡아가지고 연장 돌려서 힘쓸 때 그 전형적인 미국 육각렌치의 손맛이에요. 탄성이 거의 없고 딱딱한 그런 육각렌치. 그래서 뭐 저는 원래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각렌치 위하 제품으로 쓰고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뭐 토크렌치는 일본 거 토니치 제품 쓰고 있어요. 이게 나름 뭐 토크렌치 쪽에서는 조금 가격이 있는 편에 속하는 이제 제품인데, 얘네들이 정확도도 좋고 토크도 정확한 편이고 관리만 잘하면 재조정 주기도 길고 뭐 오래 쓰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 공구, 충전식 공구는 이제 마키다, 신형 마키다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임팩트 드라이브. 이게 요즘 이제 신형 공구 중에서도 요 마키다 제품들이 보면, 이건 이제 임팩트 렌치. 이게 손에 잡았을 때 이제 그립감이 손에 딱 들어오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손에 싹 앵겨붙습니다. 컴팩트하게 감깁니다. 그리고 그 무게 중심, 잡았을 때 무게 중심도 좋아가지고 손에 힘이 좀 덜 들어요. 같은 무게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좀 좋고, 우리는 이제 18V짜리 제품으로 해서 그걸 통일 해가지고 이제 뭐 가게 이제 목공할 때 쓰는 뭐 원형톱도 있고, 먼지 털어준 더스트건, 이런 거, 진공 청소기, 그다음에 이제 먼지 터는 더스트건인데 뭐 이런 거, 뭐 톱, 저기 보면은 뭐 에어 타카 있고 톱 있고, 톱이라 다 전부 배터리가 모두 다 호환되게끔 이제 다 통일을 해서 이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이 우리 출장 수리할 때 야외에서 쓰는 이제 충전 컴프레셔, 충전 펌프, 그 다음에 저기 야외에서 쓰는 선풍기, 그런 것도 있고, 고압 세차건인데 막 고압은 아니고 그냥 세차건이에요. 물총이에요. 근데 요것도 이제 마키다 배터리 호환되는 애로 뭐 이렇게 해서 다 배터리로 다 섞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특이한 게 쓰는데, 이 지금 보면은 위에 펌프 모터 부분이 없죠. 이제 저거는 이동식 컴프레셔, DC 컴프레셔인데 자동차 배터리에 직접 자동차 전원으로 돌릴 수 있는 컴프레셔예요. 그리고 어깨 쪽도 요 밑에 헤드 모터가 없는 그냥 에어 챔버, 그렇게 해서 컴프레셔가 한 대 가지고 컴프레셔 3대 용량 정도 나오는 공기를 채워가지고 쓰고 있어요. 메인 컴프레셔가 이렇게 한 대. 원래는 요거 하나 쓰면은 요 탱크 하나 충전해서 쓰는 건데, 이렇게 쓰면은 되게 자주 돌아요. 시끄럽고 하는데 안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보조 탱크가 이제 2대가 더, 보조 탱크가 지금 요 하나는 용량이 또 더 큰 겁니다. 이렇게 3개로 쓰면 컴프레셔도 자주 안 돌아가고 공기도 압력이 넉넉하게 오랫동안 더 충분하게 나오고 해서 장점이 많아요. 뭐 컴프레셔를 여러 대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가성비 쪽에서는 좀 낫죠. 그리고 생각보다 한번 돌아갈 때 그렇게 막 엄청 오래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 소진시킨 상태에서 충전할 때는 이제 좀 한 번씩 쉬어주면 좋긴 하겠지만, 뭐 안 쉬고 충분히 한 번에 넣어도 다 들어가고요. 물이 크게 안 가고, 어쩌다 한 번 돌 때도 뭐 그렇게 오래는 안 돕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컴프레셔 좀 이렇게 보조 탱크 이용해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쓰는 편이고, 공구나 작업에 관해서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시면은 한번 또 그걸로 재밌게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